네, 안녕하세요. 미엔미술교육연구소 정지윤입니다. 네, 올해도 미엔에서 이화여대를 준비하고 또 지원했던 학생들 모두에게 합격이라는 아주 좋은 결과가 있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올해 이화여대 합격생들의 후기와 그리고 결정적인 합격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컨설팅하고 합격시킨 학생들의 실질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올해 입시생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내용들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올해 또 이화여대에서 이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입시 변화에 대한 부분도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대 합격자 분석에 앞서서 이화여대 수시에서는 단계적인 어떤 평가 요소로 학생들을 선발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는 수시에서는 비실기 전형, 즉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하는 예체능 서류 전형으로만 선발을 하고 있죠. 네,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정원의 4배수, 그러니까 4배를 선발하고 그 이후에 2단계로 간 학생들은 이제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을 하는데요. 2단계에서도 역시 이제 서류가 이어져서 평가가 되는데 80%라는 비중을 차지하고 면접이 20% 이렇게 최종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화여대 수시 단계별 평가 요소를 토대로 해서 제가 좀 분석한 내용을 좀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살펴보실 내용은 올해 이화여대 입시에서의 가장 큰 변화죠. 바로 수시 모집 선발의 전공 변화입니다. 네, 작년까지는 이화여대가 수시에서 조형예술대학에 해당하는, 즉 쉽게 말씀드리면 미대 안에 있는 모든 전공, 총 7개의 전공이 있는데 디자인학부를 포함해서 섬유, 패션, 그리고 서양화, 동양화, 조소, 도자예술까지 모든 전공에서 비실기 전형인 예체능 서류 전형으로 선발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2026학년도부터는 디자인 학부에서만 24명 선발하는 것으로 큰 변화가 생겼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것은 단순히 전공이 디자인 학부로만 이렇게 압축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하고 또 입시를 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화여대 조형예술대학 안에 있는, 그러니까 미대의 모든 전공으로 이제 분산되어서 지원했던 작년 입시 상황과는 다르게 올해는 디자인 학부로만 집중 지원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학생들마다의 그 지원하는, 즉 희망하는 전공 분야가 좀 다르기 때문에 순수 미술이나 섬유, 패션 디자인 전공 쪽으로 진로를 정해서 그와 관련한 스펙, 활동들을 만들어 왔던 학생들은 서류평가 시 디자인 학부와 전공 적성이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이화여대 디자인 학부가 좀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는 시각, 영상, 산업, 공간 디자인을 희망하면서 또 그 전공 지원을 목표로 했던 친구들의 지원 상황은 변화가 없을 것이고, 다른 전공을 생각하고 있던 학생들도 이런 이화여대의 전공 변화를 미리 인지하고 이 디자인 학부 쪽의 영역으로 노선 변화하여 준비할 수 있다는 변수를 고려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올해 이화여대 입시는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보실 것은 수시 평가 요소에서도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류 반영 비율과 실질적인 중요도의 관계겠죠. 이때 이화여대에서 서류란 생활기록부, 즉 생기부와 활동보고서 총 2가지 서류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선 1단계부터 서류 100% 비율로 배수 통과되어야 하겠고요. 2단계에서도 서류는 80%라는 여전히 높은 비율로 평가에 반영되고 있는 만큼 이미 서류에서 큰 비중의 점수가 매겨진 후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의 면접 20%로 아주 미세한 변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물론 면접이 이제 서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우선은 1단계 배수를 통과한 학생들이 2단계 면접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점수가 깎일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서류와 면접을 이제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네, 그 전에 순서상으로도 서류 준비에 대한 철저함이 우선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이제 컨설팅해서 이화여대 합격한 우리 이대 디자인학부 새내기 학생의 이제 컨설팅했던 장면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런 방식으로 줌을 통해서 학생하고 1대1로 만나서 이제 컨설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화여대 같은 경우 생기부와 활동보고서 2가지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이렇게 개별적인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과 지속적으로 컨설팅한 교내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이 학생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또 한 번 활동 보고서에 잘 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는 장면은 이제
이제 생기부는 그 전에 학생하고 잘 완성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이화여대 활동보고서 작성할 목록을 제가 먼저 1차적으로 구성하고 그리고 학생과 조율을 해서 첨삭 완료까지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화여대 또 중요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특징이 활동보고서 쓸 때 유의할 점인데요. 바로 교내 활동, 즉 생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활동들로만 토대로 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활동 보고서 써야 되는 다른 대학 중에 이제 홍대, 고대가 있는데 그 대학들은 이제 교내 교외 활동이 다 작성이 가능한 반면에 이화여대는 오로지 생기부만을 기반으로 한 활동보고서 작성이 이제 필수 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동보고서 쓰기 전에도 미리 생기부에 대한 완성도가 먼저 우선이 되고 그 이후에 활동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합격의 필수 요건인 평가 기준의 핵심을 아셔야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키워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화여대는 평가 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조형 능력입니다. 이 조형 능력은 여러분들 미술교과에서의 실질적 창작 활동 또는 교내 미술 대회에서의 작품 활동을 통해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교내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상에서 미반영 부분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고등학교에서는 사실 이제 대회를 많이 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회 수상의 기회도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내 대회가 여전히 있는 학교에서는 대회 수상을 챙길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교에서는 그럼 이화여대를 지원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부분에서, 그러니까 생기부의 수상 경력이 아닌 창체 내에서도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조형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 대회가 없이도 이화여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형 능력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실 수가 있겠죠. 2차원적인 어떤 평면이어도 되고 3차원적인 입체 조형도 가능한데요. 이런 작품의 유형이나 창작 활동의 유형은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세부 전공, 즉 디자인 학부 내에서도 또 4개 전공으로 나눠지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고 그와 관련한 활동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화여대 디자인학부 수시 합격을 위한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이대를 준비한 학생들은 참고하셔서 지금부터 합격을 위한 대비를 미리미리 시작하셔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컨설팅이나 수업에 관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안내되어 있는 홈페이지나 연락처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입시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